안녕하세요. 뱅크트리의 전부장입니다. 지난번 강의 영상은 잘 보셨나요? 아무래도 현장 강의다 보니까 내용도 길어지고 자료화면도 볼 수 없어서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자료화면과 함께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내용은 첫 번째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두 번째 GPL 채권 권리 분석, 세 번째 GPL 투자 방법 및 수익률, 네 번째 전부장의 GPL 투자 프레임 9+1,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프로 진행하는 대부업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지 S 클레이슨의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책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자는 허리춤에 찬 지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두툼한 지갑이라도 다시 채워줄 황금 물줄기가 없다면 금세 비워지는 법일세. 아카드에게는 아무리 돈을 펑펑 쓰더라도 그의 지갑을 끊임없이 다시 채워줄 수입원이 있다고. 수입원? 바로 그거야. 내게도 그런 수입원이 필요해. 내가 오늘처럼 밤에 우두커니 앉아있어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더라도 내 지갑을 채워줄 수입원이 필요해. 아카드라면 그런 수입원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나처럼 우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아카드는 알고 있지 않을까? 네, 아카드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카드가 대답을 하죠. 부자가 되는 첩경은 간단하네. 버는 것보다 덜 쓰게. 자네가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하게. 그럼 자네는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될 걸세. 오늘부터 자네가 번 돈의 1화를 꾸준히 저축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게 될 것 같은가?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1년치 봉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절반밖에 맞추지 못했네. 자네가 저축한 돈은 자네를 위해 일해줄 노예와도 같은 것일세. 자네가 저축한 돈은 자네가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밭에 뿌린 씨앗과도 같은 것일세. 자네도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걸세. 돈이 돈을 버는 법일세. 자네가 꿈꾸는 풍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잊지 말게. 네, 맞습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는 아주 단순합니다. 딱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버는 것보다 덜 써라. 네,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종잣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이 구하는 조언에 합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마지막으로 3번째, 돈으로 돈을 벌어라. 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매우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조언에 합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시청하고 계시니까요. 네, 투자를 잘 하려면 우선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려면 먼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본위 화폐가 사라지면서 환율이 태어났고 또 그 어떤 확실한 보증 없이 그냥 미국 정부의 약속으로 찍어내는 돈이 되었습니다. 현금의 가치 하락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물가 상승률을 능가하는 수익을 올려야만 합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오늘날 나이 불문하고 우리는 은퇴 준비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매년 저축한 돈을 월세처럼 현금 흐름을 취할 수 있는 자산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고정 수입이 끊길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 비근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된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모아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금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현금 흐름을 취할 수 있는 월세보다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이 뛰어난 팔방미인 GPL 채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PL 채권 투자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이라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본인 명의로 담보물의 근저당권을 등기하고 채무자로부터 매달 이자를 받습니다.
간접 투자는 대부 법인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질권을 부기 등기하고 대부 법인으로부터 매달 이자를 받습니다. 네, 저희 뱅크트리에서 투자한 GPL 채권을 보여드리면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 이 풍림 아이원 마전 3층 아파트인데요. 보시면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18년차 되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총 309세대이고요. 보시면 GPL 채권은 보통 대출 기간이 12개월입니다. 여기 직전 6개월 매각가율 78.1%로 확인되시고요. 현재 이 채권에는 기대출금이 1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나갈 당시에 일반 평균가가 2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요청액은 1,700만 원에 연이율 18%였고요. 그럼 이제 월 이자는 25만 5천 원이 되고 정상이율이 18%이면 이자 제한법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는 2%가 됩니다. 전세가는 1억 5천만 원 정도 하네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한은행에 1억 2,500만 원이 있고 앞전에 보셨듯이 1,700만 원 대출금이 나가면 LTV는 51.64%가 되고 경매시장에서 매각가율은 78.1%이니 매우 안전한 투자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은 채무자님의 직업이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직장인으로 재직기간 20년 확인되시죠? 보통 이렇게 근속기간이 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바꿀 확률이 거의 없죠. 연소득도 7,500만 원으로 아마도 연체될 확률이 좀 이 차주님의 직업과 연소득을 보았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서 투자했습니다. 지금 그 투자가 나간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 앞서서 요즘에 부동산 시세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호가는 2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올해 2월 달에 2억 4,40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있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 평균가가 2억 7,500만 원이었으니까 현재 실거래가 확인해 보면 3,100만 원이 하락한 상태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대출 원금이 그 당시에 1,700만 원 나간 거 포함해서 1억 4,200만 원인데요. 최근 실거래가 2억 4,400만 원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았을 때 LTV가 58.2%로 확인됩니다. 아직 60% 안짝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그 경매가 같은 경우에도 78% 정도 했었죠. 예, 그거를 판단을 했을 때에도 안전하다고 확인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경매 낙찰가율이 몇 프로나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확인해보니 직전 6개월 매각가율 75.4%로 3% 정도 하락했네요. 3% 하락했어도 아직까지도 매우 안전한 채권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투자하시게 되는 GPL 채권은 이자소득세 중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7.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매우 세금이 좀 높은 편이죠. 예,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투자 방법과 질권 투자 방법, 이렇게 간접 투자 방법이 있고요. 또한 3억 정도가 투자금이 좀 커지는 경우에는 법인 투자 방식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채권 같은 경우에 정상이율이 연 18%였죠. 보통은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그 수수료 부분이 비용 부담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도 들고 또 관리를 해드리게 되면 관리 수수료도 들고 심사 수수료 또 플랫폼 수수료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로 이것저것 수수료들이 보통 3% 정도
또는 뭐 3.5%까지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아까 연이율 18%이면 수수료 제하고 또 소득세 27.5%를 제했을 때 10.05%로 확인되시네요. 그러니까 요 10.05%는 모든 걸 제했을 때 최종적으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익금이 요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간접 투자 방식인 질권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차이점이 질권 투자는 수수료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질권 투자는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인데요. 대체로 차이점이 그러니까 소득세는 동일하지만 확정 이율로 계속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연체 관리를 여러분들 명의로 직접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연체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도 직접 핸들링을 하셔야 합니다. 질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법인이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은 질권 부기 등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업법인에서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여러분들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채무자로부터 연체가 발생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대부업법인으로부터 약속받았던 확정이율로 계속 통장으로 지급을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편안하시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차이점은 무엇이 더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 직접 투자는 4명으로 직접 근저당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 질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근저당 설정이 아니라 대부업법인의 부기 등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뭐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만 질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질권 투자 같은 경우에도 연이율 12, 13, 14, 15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 놓았는데요. 대체로 기존의 시장에서는 연이율 8%에서 12%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율 12%라고 봤을 때 소득세 27.5%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수익금은 8.7%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해서 법인세가 11%입니다. 그 비용 부담이 좀 덜어지죠. 세금 부담이요. 그리고 투자하실 때 법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채권을 생성하지 않는 한 이 수수료 부분은 개인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만 다르지 수수료 3% 정도를 제했을 때 말씀드렸던 연이율 18%를 비교를 해봤을 때 최종적인 순수하게 남는 수익률은 13.02%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표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하게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1,700만 원의 1년간 연이자 18%를 계산을 해보면 세전 수익률이 306만 원입니다. 그러면 홍길동이가 직접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수수료 3%는 51만 원이고요. 27.5%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84만 1,500원입니다. 그럼 순서를 말씀드리면 법무사가 채무자를 만나서 자서를 받고 서류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서류를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확인을 하고 자서를 받고 등기소에 가서 법무사님이 근저당 설정 접수를 하죠. 그럼 접수증이 나오면 그 접수증이 나왔을 때는 보통은 크게 문제 없이 설정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일단 접수증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대출금인 1,700만 원을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경비 부담하는 이 3% 51만 원은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송금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상률 18%에 해당하는 매월 이자를 홍길동 본인 통장으로 채무자로부터 매달 따박따박 받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해 5월달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그때 소득세 84만 1,500원이 납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금과 경비 지출을 모두 하고 나면 10.05%에 해당하는 170만 8,500원이 최종적으로 소득이 되시는 거죠. 그럼 간접 투자인 질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는 27.5%로 동일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따로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대부업 법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은 질권으로 부기 등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연이율 12%라고 계산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8.7%의 수익이 되시는데 차이점이 매달 대부업 법인에서 27.5%에 해당하는 이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고 여러분 계좌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큰 차이점은 채무자가 연체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대부업 법인에서는 확정이자를 매월 여러분 통장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후수익률 계산해 보면 경비 부담은 없으시고 세제 혜택과 정상 지급 연이율이 조금 낮으니까 최종적으로 8.7%에 해당하는 147만 9천 원이 실수익금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투자금이 계속 이제 늘어나서 3억 이상 정도가 되면 보통은 법인 투자로 많이 하시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사무실 월세가 부담이 되시고 또는 세무사에 장부 기재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3억 이전의 금액까지는 개인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3억이 넘어가게 되면 법인 투자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지방세 포함해서 법인세는 11%가 되고요. 그러면 요 1,700만 원 채권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33만 6,600원이 되네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비용 부담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3% 동일하게 51만 원 비용 부담 되시고요. 그랬을 때 세후 수익률은 221만 3,400원 나오네요. 13.02%입니다. 근데 요 금액은 지금 이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용을 하면서 경비 차감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경비 차감하는 부분 전혀 지금 감안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는 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이 초과 금액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적용을 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인 직접 투자는 위법이므로 법인 투자 방식으로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경우 1억 원을 연 18%로 출금 없이 또 연체되는 경우 없이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세후 13.02%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1억 원을 지금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억 1,302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되면 지금 연체도 없고 전혀 출금도 하지 않고 그냥 1억 원은 계속 투자로 얘를 그냥 굴리는 겁니다. 2년 차가 되면 1억 2,773만 5,204원입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1억 4,436만 6,327원입니다. 4년 차가 되면 1억 6,316만 2,823원입니다. 5년 차가 되면 1억 8,440만 6,623원입니다. 6년 차가 되면 2억 841만 6,365원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이 GPL 채권 투자만으로 이렇게 6년 동안 투자를 1억 원을 했을 경우에 2배가 된다는 사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표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법인 경비 처리 전혀 감안하지 않고 또 해마다 법인세 11% 전액을 차감한 경우의 예시 자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뱅크트리 전부장이었습니다.